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생명을 살리고 후손들의 삶까지 바꾼 우리 집안의 역사입니다. 1953년 여름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도시는 대부분 국군이 되찾았지만 전라도의 깊은 산골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산속에는 빨치산이 숨어 활동하고 있었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나 정부에 협조한다고 의심받은 사람들은 반동분자로 몰려 산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뒤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전북 순창군 동계면의 작은 마을에는 귀남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전북 남원에서 허씨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는 아들을 간절히 바라며 셋째 딸의 이름을 귀한 남자라는 뜻의 귀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친척의 아들 한 명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오늘날이었다면 막내딸로서 부모와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부모에게 딸인 할머니의 탄생은 아쉬움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는 가족을 원망하거나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언니와 양자로 들어온 오빠를 진심으로 아꼈고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순창군 동계면의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할머니의 큰언니는 영택이라는 사람과 혼인해 남원의 지푸실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푸실은 골짜기가 깊어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심곡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큰이모부 영택은 당시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는 볼 일이 있어 순창 동계를 찾았다가 막내 처제인 할머니의 집에 들르기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차림은 평범한 시골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마을 주변을 지나던 빨치산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빨치산들은 그를 부유한 집안의 사람으로 보고 마을 어귀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를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큰이모부의 생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날 밤이 그의 생애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한 어린아이가 목격했습니다. 그 아이는 산밭 근처에서 큰이모부가 빨치산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발견한 아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자신이 본 일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나의 할머니 귀남이었고 그 어린아이는 훗날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형부가 산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큰언니의 가족에게 하루라도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남원에 사는 친정 오빠였습니다. 오빠에게 소식을 전하면 가까운 곳에 사는 큰언니의 새 아들에게도 곧바로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순창군 동계면 수정리에서 친정이 있는 남원시 삼해면 개수리까지 가려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는 버스도 자동차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한다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형부가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해발 약 560m의 노적봉을 넘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적봉은 대낮에도 성인이 한두 시간을 쉬지 않고 올라야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험한 산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친정까지 가려면 낮에도 서너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산길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고 길을 밝혀줄 손전등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산에는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산속에 숨어있던 빨치산과 마주친다면 할머니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무서웠을 것입니다.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었고 산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가족을 뒤로하고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할머니의 앞길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개울을 건넜습니다. 말의 형상을 닮아 말바위라고 불리던 바위도 지나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산길을 올라 마침내 노적봉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처럼 생겨 문턱바위라 불리던 바위도 지나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도
누군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기척에 몇 번이나 발걸음이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다시 걸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서너 시간이 걸리던 길을 할머니는 캄캄한 밤길로 4~5시간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남원에 있는 친정 오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급박한 사정을 전해들은 오빠는 동이 트자마자 지푸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빨치산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은 큰언니의 세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 아들 기택은 당시 전주에서 농산물 검사소의 간부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권한을 이용해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으로 끌려갔던 아버지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밤 출발하지 않았다면 소식은 하루 늦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하루 사이에 큰이모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결단과 한밤중의 발걸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큰이모부의 아들 기택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작은이모 귀남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할머니의 큰아들이 농산물 검사소 에서 검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주 덕진 일대의 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고 큰아들의 장녀인 홍자에게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큰아들이 바로 어린 시절 빨치산에게 끌려가던 큰이모부를 목격했던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농산물 검사소 검사원으로 일했던 시절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산물의 품질을 검사하고 등급을 매기는 일은 농사가 나라의 근간이었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기억했던 그 직업에도 할머니가 그날 밤 내디딘 발걸음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슬하에 6남매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장성해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손주와 증손주들까지 대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손주들을 품어주시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할머니를 그저 마음씨 좋은 시골 할머니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자신의 안전보다 가족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누구보다 용감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책에는 나라를 구한 장군과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름도 남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한 가족을 지키고 한 시대를 견디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 밤 노적봉을 넘은 사람은 이름 없는 시골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발걸음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살아 돌아온 한 사람은 다시 가족을 지켰고 그 은혜는 다음 세대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할머니가 무서움에 발걸음을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면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분명 지금의 우리 가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날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길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 시대의 흔적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달빛의 의지의 노적봉을 넘었던 할머니의 발걸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발걸음은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 자녀와 손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여인, 평범한 시골 안악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누구보다 위대한 영웅이었던 사람. 나는 그 여인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노적봉을 넘은 여인, 나의 할머니 귀남입니다.